어쨌든 하나오션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날 IMS라는 종목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교육방 때 입이 따갑도록 강조드리는 패턴이죠.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기침을 좀 해서 영상 좀 작업하기가 힘들었는데요. 많이 좀 회복을 했고 지금 이제 정규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일단 오늘 지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이 화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오늘 상승을 했다가 아마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일부 조정을 보였고, 하지만 개파락 이후에 상승을 하고 나서 점심 이후에 쭉 하락을 하고요. 크게 좀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아래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위에 마감을 하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둘 다 큰 그림은 살아있는데 삼성전자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기존의 5일선을 벗어나더라도 11선 이내에서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개파락한다거나 내일 빠지면, 조금이라도 빠지면 생명선을 향해 조정 구간으로 이렇게 좀 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TLB,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기판 쪽에서, 반도체 중에서도 기판 쪽에서는 상승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교육방 때 말씀드렸는데, 심텍이 이제 오후 핫타임 때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저는 이제 TLB 쪽을 보다가 건드려 봤는데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대덕전자, 심텍 다 비슷해가지고 좀 애매모호했어요. 흐름이 탄력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에 그냥 정리를 했었는데, 이후에도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심텍은 이제 매매를 하지 못하고 딱 이제 박스권을 딱 상단을 좀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슈팅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이게 가장 많이 폭발을 했고요. 대덕전자를 이어서 요 구간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 제 평단을 좀 건드리거나, 그러니까 요 자리 훼손하면 저는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생긴 이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 요 자리에서 공략하고 챙겨가고 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다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챙겨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오늘은 아쉬웠어요. 오늘은 이제 요 구간에서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이길래 베팅을 했다가 좀 더 끌고 가봤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되면서 제가 교육방 때, 자, 레드불 뜨면 항상 좋은 추세 유지되면서 정고 돌파까지 나왔던 종목이다 라는 멘트를 언제 드렸냐면 10월 21일 날 드렸어요.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제가 매매를 했어요. 레드불 시그널에 포착이 되고 나서 움직이는 모습에 건드렸다가 자르고요. 다시 이제 공략해서 쭉 들고 갔습니다. 다음날 프리마켓에서 챙겨주고, 흔들렸다가 어제예요. 어제 흔들리고 어제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 시가 돌파면서 이제 또 멋지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짧게만 건드렸었고, 어쨌든 하나오션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은 보시면 나와있죠. 레드불 시그널만 뜨면 직전의 고점을 다 뚫어냈었어요. 레드불 시그널만 뜨면 직전의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썼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레드불 시그널 뜨고 이날 제가 또 계속 신고가를 향해 갈 수 있는 모습에서 과거에 레드불만 뜨면 고점을 경신했던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나 이번에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JYP라는 종목은 오늘 레드불 시그널이 장 초반에는 뜨고 한 5%대였는데 결국에는 2%대 마감을 합니다. 매매 안 했어요. 장 초반에만 이제 쭉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후에 그냥 조정을 보였는데요. 멋진 모습이 나왔다면 매매를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던 데에는 하나오션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드불 뜨고 나서 물론 쭉 올라간 구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레드불 뜨고 나서 바로 조정을 받았죠. 조정받고 나서 이제 올라간 케이스고, 레드불 뜨고 나서 밀리고, 레드불 떴지만, 그러니까 레드불 뜨면서 상승했지만 또 밀리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오션보다는 덜 매력적으로 봤던 거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종목 선정을 할 때 반드시 과거의 흐름대로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참고를 합니다. 과거에 끼를 냈던 종목이
다시 한번 끼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과거에 복잡했던 종목이 물론 이 흐름을 탈피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종목을 상한가 노리는 것보다는 오늘 해운 쪽이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한라 IMS와 동일 스틸럭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이 종목을 매매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죠. 엄청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하나오션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과 특히 이제 한라 IMS가 이제 급등을 해서 저는 한라 IMS라는 종목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교육방 때 입이 따갑도록 강조드리는 패턴이죠. 클래스 101에도 제가 이제 분봉 차트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거기서도 딱 나오는 패턴대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고요. 조정을 거치고 나서 딱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베팅을 하고, 일단 오늘 시장 지수가 막 빠지길래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해줬어요. 어쨌든 한라 IMS도 이렇게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다시 이렇게 종목 선정할 때에 끼가 있는 종목, 과거의 흐름도 어떠했는지를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 김에 제가 조선 쪽에서는 KS 인더스트리라는 종목도 이렇게 몇 차례 좀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때 끼가 있죠. 그래도 암흑기예요. 차트상의 모습은 별로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 암흑기에서 보통 이 암흑기는 생명선을 벗어나고 제가 안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상한가 25%대 급등, 이런 끼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초반부에는 한라 IMS가 급등하면서 이제 조선 쪽 움직임이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물론 동일 스틸럭스를 좀 더 또 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그런 아쉬움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매일 일어나는 거고, 그러한 아쉬움을 그냥 아쉬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매매를 하지 못했던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움직였는지 복귀는 해야겠죠. KS 인더스트리도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고요.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전력 설비 쪽입니다. 요때는 다 보시면 시장이 지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제가 점심시간 때 좀 건드려 봤었거든요. 오전부터 건드렸어요. 오전에는 그래도 요 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임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죠. 레드불 시그널 뜨면 우상향, 레드불 시그널 뜨면 우상향, 레드불 시그널 뜨면 그래도 제법 상승을 하는 JYP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미 신고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타겟으로 삼았던 거고요. 이 자리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흔들리고 계속 공략하고 분절선에서 정리한 이유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베팅하고 쭉 올라갔으면 수익 편안하게 냈겠지만 베팅하고 나서 지수도 흔들리고 이 종목도 가는 모습이 아니라서 정리를 했고요. 결국에는 더 시간이 물론 갔지만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정도 나왔고, 그래서 LS 일렉트릭 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장 초반 정규장에도 LS 일렉트릭이 달리는 모습에서 제가 집중했던 종목이 이제 세명전기였어요. LS 일렉트릭을 좀 정리를 하고, 정리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명전기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도하면서 여기까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양자 테마도 이제 핫한데요. 저도 좀 체크를 못했던 부분인데,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시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퀀텀 컴퓨팅 지분 확보 논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상승을 했을 때 막 매매를 하진 못했고, 이제 생명선 중심으로 매매를 하다가 요 직전의 고점을 뚫고 나서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다시 갔지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갔어요. 요때 이제 다시 공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직전에 고점대에서 좀 막히면서 또 조정을 받았지만, 어쨌든 저는 요 구간에서 싸웠다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차례 좀 추세 전환을 확실하게 하기 전에 좀 베팅했던 건데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략하고
하면서 다 본절선에서 좀 마무리를 해서고요. 엑스게이트 KCS도 이것도 운이 좋게도 이제 점심 이후에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좀 분위기 보고 처음에는 이제 본절선에서 정리하고 요때는 챙겨줬고요. 요때 공략했지만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마 엑스게이트가 요 자리일 거예요. 이 시간대. 제가 매매했던 그 KCX라는 종목은 후발주잖아요. 후발주. 요게 2시 5분이죠. 요게 여기서 폭포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엑스게이트를 보고 있었고 엑스게이트 움직임 모습을 보면서 요 구간에서 자르고 나와줬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최근에 좀 매매했던 종목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목 상태가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종목들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판 쪽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한미 반도체도 사실은 조금 아쉽거든요. 아쉬운 이유는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충분히 더 빵 하고 튀어 올라도 되는데 이제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눈치 보면서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5일선 기울기도 약해지면서 생명선을 향해 또 조정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가라는 건 결국에 발생하면 언젠가 수렴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생명선 만나요. 근데 이제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생명선을 만날 수도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CPC 시스템도 맥점이고요. 밑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최근에 조선 쪽에서 암흑기 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뭐 거의 정말 주도했던 이 구간에서 조선 쪽 하면 HJ중공업이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생명선을 이제 드디어 돌파를 했고, 그래서 조선 쪽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HD 요 그룹주들도 거의 다 신고가,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매했었던 미래에셋증권, 아무리 신고가를 내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르겠어요. 더 빠져도 할 말이 없고, 물론 이제 지수가 잘 나가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권 쪽도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요 두 번째 캔들부터가 살짝 아쉬운 캔들. 요게 이제 맥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5일선마저 이탈을 했고, 그럼 생명선을 만나도 할 말이 없다. 오히려 미래에셋 증권보다 한국금융 지주를 조금 더 좋게 봤는데, 요거는 그래도 아직 5일선과 맥점을 지키고 있거든요.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지수가 오늘 장중에는 코스피가 장중 사상 3,900선 돌파했다,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결국에 보니까 3,900선 돌파하자마자 또 시장은 무너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수가 계속 4,000, 5,000 이렇게 갈 때 증권주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전력설비 쪽 정말 좋습니다. 전력설비 쪽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상황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또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이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생명선을 벗어났고, G2G 바이오도 어제 살짝 제가 이거는 무상증자가 있길래 그냥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자리에서는 짧게 손절 쳤습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거래 재개가 됐을 때 이렇게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주당 2주. 아쉬운 건 이제 암흑기 속이라는 건데, 생명선을 좀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나올지.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이티케, 유로핏은 조금 오늘 캔들은 아쉽네요. 인투셀도 차분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2차전지는 테슬라의 움직임을 봐야겠죠. 시간에서는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2차전지가 레드불 시그널이 일제히 많이 나왔었죠. 레드불 시그널 뜨고 급등을 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레드불 시그널이 요 자리에서 없지만 에코프로 BM에서 레드불 시그널이 딱 있었죠. 요 자리.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제 급등을 했었고, 단일가 지정 첫날 그냥 쭉 하락하기만 한 모습입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 계속 좀 체크를 해보면서 테슬라 분위기 보고요. 테슬라 한번 차트 볼까요? 일봉 차트는 나쁘지 않거든요. 일봉 차트는 나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 그러면서 직전에 저점 깨면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고, 여기를 이제 개파락하더라도 생명선을 지키면서 양봉으로 끌어올리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 이런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정말 잘 소화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잘 소화하지 못하면 다시 또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영역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로봇 쪽에 레인보우는 생명선 틈들이면 살아있고, 원익홀딩스도 상당히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슈리메이텍, CPC 시스템, CPC는 로봇, 그리고 조선 다 엮여있는 종목이고, 한라캐스트도 일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밖에도 있는데요. 이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쪽, 조선 쪽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제가 최근에 S-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S-오일이 이쪽이 또 잘 나가더라고요. S-오일 좀 말할 때마다 목이
좀 목 삼키는 게 아직 좀 힘들어서 이렇게 좀 복귀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매매를 했는지 대표적인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목요일장이고 이제 금요일장 잘 대응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관심 종목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